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김주현 전 민정수석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의 실체를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주현이라는 사람은 사실상 윤석열 정권의 숨은 실세다. 원래는 한동훈이가 정권의 실세였잖아요. 황태자 뭐 이렇게 했었고 윤석열의 아바타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이가 국힘당 비대위원장으로 가고 난 다음에 한동안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권력기관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했던 모양이에요. 윤석열 입장에서 되게 답답했을 겁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김주현이죠. 김주현은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을 버리고 국힘당 비대위원장으로 가면서 생긴 이런 권력의 공백을 순식간에 메꿔버립니다. 지금도 어쩌면은 이 검찰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사람은 이 김주현 민정수석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조은석 현재 특검하고 이 김주현 전 민정수석하고 참 제가 좋은 평가를 안 하잖아요. 근데 김주현하고 조은석하고 두 명을 놓고 누가 뭐 조금이라도 나은 점이 있다면 누가 좀 더 낫습니까? 누가 그렇게 묻는다면요, 저는 주저함 없이 일단 조은석을 고르겠어요. 조은석이 차라리 나. 김주현이 정말 이 사람은 최악이라고 보면 돼요. 예. 말 그대로 이 사람은 적폐로 똘똘 뭉쳐져 있는데 적폐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죠. 자,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 숨어서 실세 노릇하다가 비아폰에 발목 잡힌 김주현입니다. 지금까지 김주현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숨어있는 실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김주현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야, 참 정말 놀랍게도 김주현의 실체는 비화폰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김주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실체나 자신의 행태들이 드러날까 봐 철저하게 숨겨왔던 거예요. 증거도 철저하게 은폐하거나 없애버려 왔던 겁니다. 그런데 미처 없애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비화폰이었던 거죠. 자, 비화폰 목록에 보면은 김주현과 윤석열, 김건희와 김주현은 꽤 여러 차례 통화를 합니다. 윤석열하고 김주현이 통화한 시간만큼 김건희와 김주현이 통화한 시간도 길어요. 여기 이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과거에 윤석열 징계 사건 그 무렵에 또는 채널A 검언유착 사건 때 그때 확보된 여러 가지 자료 중에 김건희가 한동훈하고 통화를 그렇게 많이 했었던 기록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 문자도 보내고 그랬더라. 그죠? 그런데 그와 같은 현상이 여기도 있었던 거죠. 윤석열 김주현 10분 7월 3일 윤석열 김주현 11초 이거 11초는 아마 그냥 전화를 잘못 눌렀나 봐요. 그죠? 이거 두 번이 아니라 한 번인 거죠, 이거는. 자, 크게 보여드릴까요? 자, 크게 보여드립니다. 자, 7월 2일과 3일인데 7월 2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항소심 공판이 났습니다. 여기에서 김건희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라는 것이 사실상 확정이 돼버려요. 그러자 7월 3일 윤석열은 김주현한테 전화 겁니다. 10분 동안 통화를 해요. 뒤이어서 또 전화를 거는데 이때는 11초 통화합니다. 11초.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통화를 한 게 아니라 전화를 걸었다 그냥 얼른 끄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얼마 뒤 김건희가 김주현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김주현이 김건희한테 전화를 걸어요. 자, 7월 3일 날 윤석열과 김건희는 각각 두 번씩 김주현한테
전화를 걸고 받고 합니다. 근데 통화 시간 전체를 보면은 김건희가 윤석열의 2배 이상이에요. 윤석열은 10분 통화를 했는데 김건희는 32분, 33분을 통화를 합니다. 3배가 더 많은 거죠. 어쩜 이렇게 김건희는 이렇게 통화를 외간 남자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까요? 자, 그리고 그 얼마 뒤에 무슨 일이 생긴다?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김건희의 황제 조사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주현의 통화를 잘 살펴보면 검찰에 무언가를 해야 할 때 또는 검찰로부터 뭐가 올라왔을 때 김주현과 윤석열 혹은 김건희와 김주현 사이에 활발한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월 20일 김건희의 황제 조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김건희가 검찰청에 출석하지 않고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마 서로 작전을 짠 게 아마 이날 7월 3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외에 또 있습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17일 사이에 심우정과 김주현과 심우정들이 또 통화를 합니다. 둘 다 비화폰이에요. 그리고 얼마 뒤에 김건희 주가 조작이 무혐의가 나고 또 명태균이 그때 얼마 안 있다 감옥 가죠. 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전국을 뒤흔들었던 혹은 전국의 중대한 고비 상황마다 윤석열하고 김주현 혹은 김건희와 김주현은 아주 밀접하게 통화를 했더라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들은 비화폰으로 통화하고 핸드폰으로 통화하고 이것만 보아도 김주현이 얼마나 권력의 실세였는지, 윤석열 정권에서 실질적인 통치자가 누구였는지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김건희 혹은 윤석열이 입만 떨어지기 무섭게 곧바로 달려가가지고 검찰을 족치고 주무르고 했던 사람, 바로 이게 김주현이었던 거죠. 제가 김주현이 그럴 놈이다, 그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마다 참 눈에 띄는 증거가 없어가지고 저 역시 갑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정권, 한동훈이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2024년 초부터 최근까지 대한민국 검찰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람은 김주현이야. 누구 말 맞다나 밤의 검찰총장이고 밤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겁니다. 김주현이에요. 검찰의 실질적 지배는 바로 김주현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도 검찰을 통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초반에는 한동훈을 통해서 검찰을 지배했는데 한동훈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그 자리를 김주현이 메꾼 겁니다. 한때 한동훈이 그 법무부 장관 그만두고 국힘당 대표, 그러니까 비대위원으로 갈 때 그 무렵에 이 공백기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검찰은 검찰대로 말을 안 듣고 또 경찰은 경찰대로, 뭐 국정원이나 국세청 등도 제각각 놀 때입니다. 자, 그때 이런 공백기를 후려잡고 어떻게 보면 약간 기강을 세운 사람이 바로 김주현인 거죠. 한동훈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 있던 검찰 주도권도 순식간에 이 김주현이 회복을 해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동훈은요, 윤석열의 그 하수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이익은 또 챙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 안에 또는 검찰 안에 자기 사람을 곳곳에 심어놔요. 그러니까 자기가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더라도 자신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뭐 도구들을 미리 심어둔다, 이런 의미였겠죠.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이제 국힘당으로 가자마자 초반에는 검사들이 한동훈을 찾아오거나 검사가 한동훈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좋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랬었답니다.
근데 그랬던 한동훈이 사라지니까 검찰은 한동안 힘의 공백 비기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무렵에 검찰총장이 바뀌지 않습니까? 어, 검찰총장이 바뀌면서 이 힘의 공백은 더 심해진 거죠. 그럴 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이 김주현인 겁니다. 그래서 검찰 내의 힘의 공백을 빠르게 메워버렸던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좀 어마어마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럴 수 이 사람이 있었던 거는 소위 말하는 TK는 아니라도 법조계 성골이거든요. 법조계 성골. 그렇기 때문에 법조계 성골만이 가질 수 있는 인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가능했다고 합니다. 자, 김주현 민정수석은요, 61년생이에요. 윤석열하고 그 나이는 윤석열보다 한 살 어린데 실제로는 같은 학번이라고 하죠. 서울 서라벌고 출신이고요. 서울대 법대 그리고 사법연수원 18기입니다. 사법연수원 18기. 법무부 검찰과장도 했고요. 법무부 대변인도 했습니다. 빵빵해요. 법무부 차관 대검차장을 했고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도 했고 검찰총장 권한대행까지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 사람이 검찰총장도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오르지 못합니다. 얼마 뒤 이 사람은 검찰을 관두게 되는데 검찰 관두고 간 곳이 김앤장이었어요. 김앤장에서 변호사 생활을 좀 오래 합니다. 돈도 이때 많이 버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윤석열 정권, 지금은 사라진 윤석열 정권의 뒷배에 김앤장이 있다는 얘기도 제가 몇 번 들었었죠. 뭐 한덕수를 비롯해서 여기저기 김앤장 사람이 윤석열 정권에 많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김주현도 딱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원래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던 뭐 인맥들이 있었는데 검찰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그 인맥이 한마디로 퀀텀 점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아무튼 김주현은 검찰 핵심을 소나기에 쥐고 말 그대로 쥐고 흔들었다고 보면 돼요.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이창수 중앙지검장 이 두 사람 모두 김주현 사람이에요. 심지어 얼마 전까지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성재 장관 역시도 김주현 사람이에요. 이들이 나쁜 짓 한 것은 실은 99.999%가 김주현 때문이다. 어찌 보면 김주현이 시킨 걸 수도 있습니다. 교사범이지, 비리 교사범. 이게 김주현의 실체인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증거들 드러나지 않았어요. 뭐 김주현이 지금만 그랬겠어? 어릴 때는 안 그랬겠어?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죠. 근데 이번에 비화폰 때문에 발목이 콱 잡힌 겁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지금 윤석열의 법정 전략 있잖아. 이거 김주현이 짜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하도 깽판을 치니까 그 깽판도 못하게 할 겸 또 깽판 치는 그 변호사들로부터 변론권을 뺏어올 겸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카드가 되는데 지금 윤석열 법정 전략도 김주현이 짜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내란 사건에서 사법부와 일정한 교감을 하면서 윤석열 석방이나 김용현 석방 같은 거를 만들어낸 사람도 김주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퇴임했는데도 여전히 그 권력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정권을 전행하지만 지금까지 김주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본인이 겉으로 드러나는 걸 좋지 않아서 좀 뒤로 다니는 것도 있고요. 그만큼 철저하게 행적을 은폐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원숭이가 소나무에서 떨어진 거죠. 철저하게 은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흔적이 남았습니다. 경찰에서 이 김주현을 출석하라고 통지를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피했는지 잘 피해 넘어가요. 와, 정말 대단하다. 앞으로 저한테도 저런 초능력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왠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더 듭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 주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제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 모양이에요. 네, 댓글 한번 볼게요. 풀립사랑님, 김성태 그자 처벌할 수 없나? 있습니다.